박물관 전사 두 번째 중세입니다. 고대 왕국이 멸망하고 중세가 되면 그리스도 교회가 진귀한 물건의 컬렉션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이나 프랑스의 생드니 수도원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포미아는 교회의 컬렉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그곳의 토지뿐 아니라 성유물도 곁들일 필요가 있었다. 한때 교회나 성당에 들어간 성유물은 도둑을 맞든지 혹은 예외적으로 그 하나가 누군가 권력자에게 보내어지지 않는 한 더 이상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성유물의 수는 매우 늘어나게 되고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생겼다. 교회는 성유물 이외의 물품도 보존, 전시해왔다. 이들 컬렉션에는 상당한 영속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컬렉션에는 신성한 기물, 유물 외에 여행객, 순례자, 전도자, 십자군 등이 외국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산마르코 성당의 보물창고는 대부분 13세기에 형성되었고 보물의 90%는 십자군의 전리품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왕국 칼 황제의 각배와 포크가 독일의 힐데스하임 교회에 있었고 생드니 수도원에는 솔로몬 왕의 고블릿이나 잔, 예수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을 때 사용한 물병 외에 유니콘의 뼈나 그리핀의 발톱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의 대부분에는 그리핀의 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타조 알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덴베르크 교회에는 성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고래의 갈비뼈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유물이 황당무계하다 하더라도 진귀한 유물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데 상당히 유효했고 순례도 이것을 목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례객들도 이것을 목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컬렉션은 제사의식이나 프레이드를 할 때 군중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 모두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컬렉션이었습니다. 교회의 컬렉션에는 영속성뿐 아니라 공개성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캐비닛을 뛰어넘어 현대 박물관에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절정기가 되면 왕후의 보물 창고가 되어지게 됩니다. 보석 장식품 컬렉션은 통상 상자나 수납장에 넣어두게 되는데 보안장치가 잘 된 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된 용도는 제전의식 때에 꺼내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도 이들 귀중품 컬렉션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소유자인 왕후는 필요한 경우 보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고 검은 세공은 녹여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컬렉션의 환금 사례는 20세기에도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소련은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품의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라파엘, 보티첼리, 티치아노의 작품 31점이 미국인의 손에 넘어갔고
소련 정부는 7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소련 정부에게 있어서 에르미타주는 박물관이 아니라 한때의 컬렉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이러한 컬렉션에는 단순히 재물 축적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포미아는 이들 보물 창고의 목록을 보면 수록된 물품의 대부분이 의식적, 종교적 용도를 지니고 있는데 수록수를 보더라도 물품의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물 창고나 컬렉션에서 박물관으로의 변화는 그곳에 놓여있는 물품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들 컬렉션은 박물관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5세의 보물 창고에는 호화롭고 고가인 황금 세공, 양가죽 종류의 고문서, 화폐, 예배 기물, 보석, 가구 외에 천체 관측용 아스트로라베, 천체 망원경, 나침반 등 과학기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샤를 5세의 동생인 장 드 베리의 컬렉션에는 보석, 금세공, 고대 유물, 오래된 지폐 그림이 있었습니다. 장 드 베리 자신은 책과 사본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미술품 수집을 위해 이탈리아인을 파견하였고 이것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자연사 물품도 수집되었는데 이것은 중세의 주요한 보물 창고에서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시계나 과학기기도 있었습니다. 진귀한 물건을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함과 동시에 인간에 의한 발명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기의 이탈리아 캐비닛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사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장 드 베리의 컬렉션은 이 점에서도 캐비닛의 성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장 드 베리와 그의 컬렉션에는 정확하고 상세한 소장품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재물 축적 이상의 목적의식 및 기록과 전성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의 근대적인 수집 형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의 컬렉션은 중세의 보물 창고에서 앞으로 이야기할 르네상스의 캐비닛으로의 교량 역할 같은 존재였습니다.